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사주에 이제 화가 없는 사주, 화가 이제 부족한 사주에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이제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쥐띠 여자를 좀 기준으로 설명하죠. 다음 사주를 보면은 이제 기토일간이 이제 수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기토일간이 사주가 좀 약해요. 기토일간이 자신을 도와주는 이제 술토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하는 한계고 이제 화오행이 없는데 물론 이제 술 중에 있는 이제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이렇게 약한 이제 사주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는 화오행이나 이제 토오행이 이제 희신 좋은 기운이 되고요. 이제 목오행이나 수오행, 이제 금오행은 이제 기신, 기신 이제 사주에 좀 이렇게 나쁜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행운을 개운법을 할 때 화오행, 토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을 좋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개운법입니다. 이게 이런 사주에 이제 화오행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주들은 사주에 이제 화오행이 좀 강한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화가 약한데 여자분인데 남자분 이제 사주에 좀 화기운이 좀 강하다. 화오행이 좀 강한 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분은 여자분은 화가 필요하고 남자분은 화가 강하니까 물론 이제 남자 사주에 또 화가 너무 강하면은 이제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 사주에 화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궁합을 볼 때 여자분 아까 위에처럼 본인이 사주에 화가 좀 약하면은 그 상대방 이게 이제 친구뿐만 아니고 윗사람뿐만 아니고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배우자를 좀 만날 때 아니면 이제 사업 파트너 남편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사업 이제 파트너를 할 때 구할 때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종업원을 뭐 사업을 해서 종업원을 쓸 때 이제 그 사람 사주에 좀 불기운이 강한 사람을 쓰게 되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우리가 이제 목화 토금수 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좀 젊은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활기차고 활달하고 정열적이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정열, 열정을 의미하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젊은 사람과 좀 인연을 자주 맺어라. 그럼 이제 젊은 사람과 인연을 자주 맺으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 우리가 뭐 춤을 출 때 뭐 살사 이런 거 댄스도 이제 살사 댄스도 이렇게 화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니까 이런 어떤 그 라틴 아메리카는 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률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뭐 살사 댄스를 가는 데 가서 본인이 공부를 한다든지 배운다 이것도 좋게 작용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불이 필요하니까 집안 조명을 좀 밝게 하라. 집안 조명을 밝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집안에 조명을 자주 두는 거예요. 항상 밝게 하고 조명을 하는 거. 또 이제 만약에 조명을 작은 조명이 있는데 작은 조명을 여러 개 할 때는 불이 필요하면 두 개는 일곱 개, 두 개는 일곱 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게 좋겠고 일광욕 불이 필요하니까 일광욕을 자주 해라. 뭐 아침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을 때 일광욕을 자주 하는 것도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분홍색 과일을 자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가 됐든 뭐 수박이 됐든 뭐 토마토가 됐든 그다음에 뭐 와인도 붉은색 와인 이런 것도 이제 본인한테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은 곳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높은 곳 산다든지 집에 단독 주택에 있을 때 조금 이게 대지가 고도가 좀 높은 지역에 산다. 그래서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죠. 어쨌든 간에 음습한 장소보다는 습기가 많은 장소보다는 불균이 강한 이런 이제 지역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이제 자주 먹어라. 우리가 이제 뭐 탕이라든지 뭐 소고기도 이제 좋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뭐 탕이라든지 따뜻한 음식을 자주 드는 것도 운을 좋게 가운데 하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행을 갈 때 주로 이제 남쪽 방향이 화거든요. 불이니까 뭐 남쪽 방향으로 자주 여행을 간다거나 뭐 따뜻한 해외로 갈 때 호주, 베트남, 프랑스처럼 따뜻한 지역으로, 불길이 좀 아프리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기본적으로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새길 때 젊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본인 운세를 좋게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콘서트라 뭐 대학로, 영화관, 또 화균이 이렇게 강한 지역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타라든지 피아노, 악기 등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이것도 이제 막 열정적으로 떠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기타, 피아노도 막 치고 기타 치는 것도 막 젊은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악기를 배우는 것도 개운법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언어를 배워라. 컴퓨터도 불이거든요. 또 어학도 불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이게 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강아지나 개는 화오에 가까워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좋게 작용한다.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막 짖지 않습니까? 이 짖는 작용 자체가 열정적이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를 만약에 믿을 때 기독교는 좀 화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목은 유교고, 그다음에 수는 도교에 가깝고, 그다음에 금은 이제 불교에 가깝거든요. 근데 본인 사주에 이제 화가 좀 약하거나 화가 필요한 사주에는 기독교를 한번 이렇게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 화가 막, 기독교는 이제 막 복음하고 전도하고 막 떠드는 거. 이제 뭐 도교 조용하고 불교도 조용한데 기독교는 막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화오행은 이제 쓴맛이다. 그러니까 쓴맛 나는 이제 음식을 가끔 먹는 게 좋겠죠. 아메리카노 커피도 자주 마시는 거 좋겠다. 이게 따뜻한 커피겠죠. 따뜻한 커피. 이것도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기운이 강한 산에 간다. 우리가 서울에 보면 이제 관악산 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에 보면 뾰족뾰족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들. 이 돌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이렇게 돌이 많은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산들이 보통 불을 의미하니까, 산에 갈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산으로 돼 있는데 뾰족뾰족 해가지고 불처럼 돼 있는 그런 산에 자주 가시는 것이 좋다. 화기운이 강한 동네 산데, 예를 들어서 뭐 불화저변이나 신방변 들어간 동네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무슨 동 할 때 거기 이제 불기운이 좀 강한 동네가 있으니까 그런 데 아니면 뭐 우리가 주위에 뭐 화력 발전소가 있다든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 전자, 뭐 통신 회사가 있다든지, 이게 전부 다 전기, 전자, 통신 좀 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운의 흐름에 좋게 작용한다. 그다음에 음식을 볼 때 뭐 다시마, 두릅, 솔잎, 양고기, 칠면조, 뭐 수수, 도토리묵, 토마토, 오이, 가지, 콩나물, 고사리, 뭐 쑥, 곰치, 인삼, 더덕, 도라지, 이게 전부 다 곰치도 쓰고 인삼도 쓰고 더덕도 쓰고 도라지 약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화오행을 가지고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니까 가끔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운의 흐름에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남자띠 인연 어느 방향,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화가 부족한 여자 사주,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토일간이 이제 수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약하죠. 그래서 화도 없고, 물론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있습니다만 불이 약하고, 그래서 신약사주가 돼서 화오행, 토오행이 이제 기신이 좋은 기운이 되는,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화오행이 쥐띠 여자인데 화오행이 좀 부족한, 없는 그런 사주의 개운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시간에는 이제 좋은 남자띠 인연은 무슨 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물론 이제 이 아까 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자분은 화오행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게 여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남자를 만날 때 사주에 좀 화오행이 좀 강하면서 남자 사주의 화오행이 기신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단은 궁합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분은 화가 부족하니까 화오행이 필요하고 남자 사주의 화오행이 좀 강하면은 이 남자는 또 화가 이제 필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서로 이제 좋게 작용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남자 사주의 화오행이 너무 강한 것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강한데 그 화가 이 남자분한테 기신이 되는 나쁜 기운이 될 때는 여자분은 남자한테 줄라 그럴 거고 남자는 여자분한테 줄라 그러니까 서로 좋은 궁합 이런 이제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여자분이 이제 쥐띠생입니다. 쥐띠생. 이 여자분이 쥐띠생이니까 쥐띠생 여자분은 이제 해묘미 남자. 그다음에 신자진 여자. 해라고 하는 것은 돼지띠를 말하고요. 묘는 토끼띠, 미는 양띠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신은 원숭이, 자는 쥐띠, 지는 용띠를 말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쥐띠생이니까 해묘미생 남띠별로만 보면 해묘미생 남자는 본인이 존경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의미하고 신자진생 남자는 형제나 친구같이 의사가 잘 통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분한테는 이제 이게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묘유충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닭띠생 남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묘수를 합의돼서 묶여져 있는 걸 묘유충으로 풀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닭띠 남자는 좋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자, 원숭이띠 남자는 원래는 형제나 친구 같은데 태어난 날과 이렇게 묘시는 원지 이루어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쥐띠 남자는 또 태어난 날과 자묘형을 해요. 그래서 나쁜 띠 자묘형을 하니까 쥐띠가 왔을 때 요거하고 자묘형을 하니까 바람직한 띠 인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는 이제 갑목이 또 남자를 의미하니까 원래는 뭐 갑자생은 약간 형을 하긴 해도 무난하고 뭐 갑인생 이런 갑진생 천간에 이렇게 갑이 오는 천간에 갑목이 있는 그런 출생연도 남자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남자는 여자분 능력 있는 남자,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고 용띠 남자는 친구가 같은 의사가 일치하는 그런 남자띠 인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형이 부족하니까 남자 사주의 화 기운이 좀 강하면서 그 남자가 불기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남자 사주에 불이 너무 많으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여자분 사주에 물이 많아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은 남자 사주에 불이 많아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면서 이렇게 나쁜 기운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서로 속궁합이나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에 있는 이제 이성을 만나는 게 좋으냐? 이게 쥐띠 여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쥐띠 여자분이니까요. 명리로 봤을 때는 이제 남서 방향에 있는 남자하고는 인연이 좋아요. 이건 이제 오히려 천살 방향에 있는 이제 여친은 남자친구는 여자분이 봤을 때 능력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여자분을 지면서 사랑하는 이런 남자가 되는 반면에 동북 방향에 있는 남자는 이렇게 여자분이 봤을 때 별 보르는 남자.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무시하는 그런 남자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부부간에 이제 말싸움이 있어서 가끔 떨어져 있는 경우에
쥐띠 여자분인 경우에 남서 방향에 남편이 있으면 재가락 가능성이 높으나 뭐 동북 방향에 남편이 있으면 더 미어지게 되니까 혹시 별거 중인 경우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 남편이 남서 방향에 있는 것, 쥐띠 여자분인 경우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방향입니다.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이제 부동산 투자 방향. 쥐띠 이제 여자분이죠. 쥐띠 여자인 경우에 동북 방향에 있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인연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서 방향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손재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띠별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분 사주상으로는 이제 인수가 이제 이렇게 없어요. 화가 인수인데 인수가 없으니까 땅 속에 있단 말. 지장간에 있으니 인수가 있으니까 큰 평수 집과는 인연이 없고 작은 평수 집에 지장간에 있다는 얘기는 좀 작은 평수 집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가 이렇게 반가우니까 불이 반가우니까 저층보다는 조금 고층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주상으로 이제 술토행이 있단 말이죠. 그럼 토지와 인연이 있다. 또 이제 술 방향에 서북 방향에 있는 토지와도 인연이 있다. 그다음에 이 사주 팔자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도. 그러니까 신도시와 인연이 있고 경매 부동산과는 인연이 없어. 상관이 보통 있어야만 경매 부동산과 인연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경매 부동산과는 인연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다음에 술도 땅이 재성, 정관, 평관과 이렇게 간섭률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재성은 상가 시장이고, 그다음에 정관은 관공서고, 평관은 군부대, 경찰, 교도소 부지와 인연이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이분 사주에 이제 50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50토가 동쪽 방향, 명리로 봤을 때는 이제 서북 방에 인연이 있는데 이게 동쪽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거예요. 동쪽.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쪽하고도 동북 쪽도 인연 쥐띠생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문둔갑으로 여기 10토는 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5토는 집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5토가 10토가 있는 땅이 있는 쪽은 동쪽이고 또 5토가 있는 쪽은 동북 방향에 집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하고도 같이 인연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 방향과 그 다음에 인연, 어떤 띠 인연, 무슨 띠 인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운의 색상, 잠자는 머리 방향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화가 없는 여자 사주,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이제 부르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기토일간이 본인을 도와주는 화기운도 약하고 또 술토기운도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묘술 합의돼서 화가 나오는 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화가 이렇게 부족한 사주에 운세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행운의 색상,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사주에 여러분 색상이나 그림을 볼 때는 자, 희신, 용신과 그 다음에 띠를 같이 이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쥐띠생이란 말이죠. 쥐띠생은 무조건 검정색이나 이제 보라색은 나쁩니다. 이거는 이제 장성살 색상 해당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붉은색이나 이제 분홍색은 제살 색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사주를 보니까 위에 사주의 희용신은 이제 화토 용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쥐띠생은 절대 검정색, 보라색은
장색상으로 나쁘다. 그 다음에 청색이나 녹색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쥐띠 육해사 색상으로 남자친구와 데이트, 소개팅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입지 마라. 인연으로 연결되지 않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화횡, 토횡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화호는 붉은색, 분홍색이 좋은 거고 토횡이니까 노란색, 미색도 좋다. 근데 방 안에 이제 태양 그림이라든지 산, 대지 그림을 걸어두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입니다. 쥐띠생 여자분입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 동북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세가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서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나빠지게 되니까, 물론 이제 결혼한 여자분인 경우에는 남편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주무시면 되겠고, 원래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쥐띠 여자가 나빠지게 되는데,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은 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좋게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자, 위 사주에는 화오행과 토오행이 좋은 기운이라 그랬으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이칠이고 토오행은 이제 오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3개 이상 사용해서 뭐 실행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뒷번호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이사 방향, 이제 나쁜 이사 방향입니다. 자, 동북 방향은 평생 좋은 이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쥐띠생 여자분한테 동북 방향은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좋은 이사 방향이고, 남서 방향은 이제 이 천살 방향으로 나쁜 이사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남서 방향으로 이사를 가지 마라.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그 해마다 대장군 삼살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구성학상으로 또 좋지 않은 방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사 방향을 정하면 되겠는데, 일단 어쨌든 쥐띠생 여자분은 동북 방향은 무조건 좋다. 남서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요 부분 대장군 삼살이라든지 구성학상으로 안검살, 그 다음에 뭐 오항살, 팥살 이런 방향도 같이 고려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운세를 좋게 하는 동명, 도로명 주소입니다. 자, 이응 시읒자로 시작하는 동명은 남편 운과 직업 운세가 좋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틱으로 시작하는 동명은 재물 운세가 좋다. 그래서 이제 쥐띠생 여자분이 만약에 영등포 동에 산다, 그러면 남편과 재물 운세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림동에 산다, 그러면 재물 운세가 좋은데, 만약에 이제 쥐띠생이 기읒, 뭐 구로동에 산다, 그러면은 기읒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직업운도 나쁘고 남편 운세가 나쁘니까 관제수가 좀 있으니까 이런 동네는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문 방향, 나쁜 방향입니다. 이게 쥐띠생 여자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으로 현관문이 있거나 큰 창문이 있는 집은 운세를 나쁘게 하고요. 또 남쪽 방향으로 현관문이 있거나 큰 창문이 있는 집은 운세가 좋으니까 문 방향을 선택할 때, 이사 가거나 할 때, 문방 집을 구할 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경우입니다. 뭐 동북 방향에 이제 병원에 있는 경우, 동북 방향에 현재 사는 집을 기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북 방향에 있는 병원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문이 남쪽 방향에 있으면 더욱 좋고, 절대 남서 방향에 있는 병원에 가지 마라.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 다음에 병원문이 북쪽 방향으로 있으면 절대 입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색깔과 기문둔갑으로 한번 풀어보는 이런 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호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화가 없는 사주, 화가 부족한 사주의 쥐띠 여자 사주에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운세를 좋게 하는 이런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좋은 인연띠, 어느 방향에 이성이 좋은가, 부동산 투자 방향, 행운의 색상 그림, 운세를 좋게 하는 숫자, 이사 방향, 운세를 좋게 하는 동네명, 그 다음에 문 방향, 병원이 약속에 가는 부분에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남편이나 아이들 뭐 태토 도장을 만드는 신생아 도장을 만드는 경우에 도장이 어떤 도장이 좋은지,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 일간이 수로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화오행, 토행이 이제 사주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화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분홍색, 그 다음에 토행은 노란색, 미색 도장이 좋은 거고요. 도장 재질은 이제 화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뿔도장이거든요. 우리가 플라스틱 뿔도장이 가장 좋은 거고요. 서체는 이제 초서체가 좋습니다. 초서체. 원래 토행은 이제 고인체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한 옥도장인데 우리가 뭐 도장을 약한 옥도장으로 이렇게 새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경우는 이제 뿔도장으로서 초소체에 해당하는 도장을 이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가게 이름입니다. 상호인데요. 자, 위에는 이제 쥐띠생이라 그랬어요. 쥐띠생이니까 쥐띠생은 이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재물운세가 이렇게 좋고요. 재물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응, 히읗자,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 그는 이제 손님운과 재물운세가 일러서 예담이라고 할 때 처음에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 니은, 디귿, 티귿을 시작하는 그런 가게 이름은 손님운과 재물운세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쥐띠생이 기역, 쌍기우로 시작하는 거는 12구설이 많고요. 쥐띠생이 뭐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뭐 파도, 바다 이런 이제 상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많이 모이나 돈은 잘 안 된다. 또 나갈 돈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쥐띠생이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는 이거는 이제 문서는 좋은데 이건 장기간에 5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읒, 지읒자로 시작하는 상호를 쓰게 되면 요새처럼 이제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호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다음에 이응, 히읗이 처음에 오는 경우에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가게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를 좋게 하는 수족관, 물론 이제 이 사주에는 수가 나쁘기 때문에 수족관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작은, 아주 작은 화가 이제 좋은 경이 되니까 작은 수족관에, 조그만 수족관에 금붕어 몇 마리 넣어두는 게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붕어 한 마리는 좋은 일을 부르고, 금붕어 4마리는 시험운세를 좋게 하고, 금붕어 6마리는 재물운세를 좋게 하고, 금붕어 8마리는 이제 부동산을 운세를 좋게 하니까 큰 수족관을 하지 마시고 작은 수족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주를 보고 설명해 드리는데요. 뭐 이 사주를 이제 김은둔갑으로 좀 한번 이제 풀어보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에는 이제 명리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김은둔갑으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자미두수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미두수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김은둔갑 가지고 한번 이분이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특징은 중궁에 부여가 있고요. 연지에 관기가 있네요. 네, 월지에 관이 있고 이렇게 시지에 손이 있는데 어쨌든 50토로 겸황해요. 그러니까 50토로 겸황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손을 쓸 수가 있는데 손이 공망이니까 손 쓰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러면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사주 발자를 보면은 요게 이 관을 쓰게 되면은 이게 손하고 동초, 손하고 이게 삼이구 사명이 이렇게 삼이구 사명이 성립되기 때문에 관보다는 관기를 쓰는 것이 더 관인상생이 된단 말이죠. 이 성국이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성국이 되는 사주 모습입니다. 성국이 되니까 이제 관기를 직업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럼 관기는 뭐냐? 뭐 군인, 뭐 경찰, 검찰, 뭐 교도, 행정, 그다음에 의료행위 종사자들, 그다음에 간호사도 되겠고 의사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모,
뭐 건축 이런 것처럼 좀 화학, 뭐 위험지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이 이렇게 이제 팔이니까 설 이런 것은 이제 토목 건축도 됩니다. 설계 기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쪽에 이제 관인 상생으로 직업을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관기가 있고 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주에 관기를 남편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관 남편이 있고 관기 남편이 있는데 관 남편을 쓰게 되면 329 3명으로 남편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기 남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관기 남편이라고 하는 건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의사, 간호 이런 직업을 갖거나 한번 이별의 아픔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여자분도 사주에 남자가 2명 보인다는 것과 2명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인연이 살면서 인연이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관계에서도 보면은 관에서도 보면은 50도 겸양이 돼 있다 보니까 남자 2명이 보이는 거죠. 이 남자도 또 한번 뭐 결혼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인연이 보이는 바람길에 다른 인연이 보이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보면은 구금을 이제 관을 못 쓰는 게 뭐 329 사명도 있습니다만 이제 손이 더 강해요. 여기 강하고 329 사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원래 관이 좀 알콩달콩하고 자상한 남편 모습인 반면에 귀 남편은 약간 좀 딱딱한 모습. 물론 이제 팔목이니까 을목이니까 정제적인 욕성도 갖고 있고 돈에 관한 관심도 갖고 이거는 뭐 갖고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 남편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들 보면은 뭐 18세, 22세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뭐 23세, 28 시기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올 때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단지 하나 요 시기에도 이렇게 천반수로 329, 3이 이루어지니까 뭐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29, 36에 이제 남편을 만날 수 있긴 결혼할 수 있긴 있는데 관계 남편이니까 외국인도 괜찮고요. 한번 이혼했던 이별했던 사람, 이별의 상처가 있는 사람, 아까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좀 딱딱한 모습이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가 없는 사주에 애군을 물리치고 조운을 부르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개인법을 설명해 드리면 사주에 화오행이 강한 남자가 좋다. 그다음에 젊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라. 집안에 조명을 밝게 해라. 일광욕을 자주 해라. 그다음에 빨간색, 분홍색 과일을 자주 먹어라.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살아라. 따뜻한 음식을 자주 먹어라. 소고기가 좋다. 또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가는 게 좋다. 아니 외국 갈 때는 호주, 베트남 이렇게 프랑스처럼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즐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 열정, 활동성을 의미하니까 자주 여행을 하는 것이 운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갈 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화가 부족한 남자 여자들은 젊은 사람과 그러니까 어떤 모임 단체에 뭐 나이가 많은 이런 모임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살사 댄스도 괜찮고 대학 콘서트, 영화관 확연히 강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영화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음악도 젊은 사람 음악을 자주 듣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도 기타, 피아노 같은 걸 배워라. 노래방도 노래방 가서 노래 자주 하는 거 좋겠죠. 언어하고 컴퓨터도 화예요. 컴퓨터는 불이지 않습니까? 어학도 불이란 말이죠. 강아지는 화오행이다. 강아지를 키워라. 그다음에 기독교는 화다.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불교인데 뭐 기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무교인 분들 내가 화가 좀 약하면은 기독교 같은 걸 믿는 게 좋겠다. 화오행은 쓴맛이다. 그러니까 아메리코피를 자주 마셔라. 그다음에 산에 갈 때 화기운이 강한 관악산이 있는데 우리가 산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산봉우리가 뾰족뾰족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불이거든요. 뾰족뾰족한 게 불꽃 같지 않습니까? 불꽃. 이런 산을 자주 가라 이거죠.
그다음에 동네 살 때 화균이 강한 동네 산다. 불화자가 들어가거나 신방명이 들어가는 동네. 그 불균이 강한 동네. 뭐 거기에 전기, 전자통신, 뭐 전기, 전자통신이 앞에 있거나 이런데 앞에 보니까 조명가게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음식 같은 데서는 쓴 음식, 우리가 화는 쓴맛이니까 뭐 곰치, 인삼, 더덕, 도라지 뭐 이게 전부 다 쓰죠. 도토리도 쓰죠. 물론 토마토는 달긴 단데 어쨌든 이제 화가 저기 하니까 붉은 음식, 노란 음식을 자주 먹거나 토마토는 여기 해당되죠. 그다음에 좀 쓴맛, 쓴맛이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은 운의 흐름에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에 설명해 드렸습니다.